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도지사의 특보가 도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 때문에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와 차 없는 거리 행사를 놓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보도에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국민의힘 강상수 도의원이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변인이었던 여창수 대외협력특보가 기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강상수 도의원에 대한 욕설이 섞인 비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자들 모이는 앞에서 그 지리한 도의원을 강상수 XXX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갖다가 지리한 도의원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여창수 특보는 욕설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행을 신중히 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표현상의 어떠한 걸로 인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저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을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사과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네, 그래도 되겠습니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도 직원의 5억 원대 횡령 사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제주도가 대규모 개발 사업 첫 단계에 적용하겠다던 미래 비전 체크리스트를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에 사전 입지 검토에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MBC 보도도 쟁점이 됐습니다. 시작부터 철저하게 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지금 현행에서는 안 되고 있는 게 제주시 연북로에서 열린 차 없는 거리 행사가 공무원을 동원한 보여주기 행사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거의 반강제 동원 명령이에요. 공무원들이 반은 채울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도의원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정부와 국회가 관심이 없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행정구역 조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태로운 교육 재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2026년까지 부족한 제주도 교육청 예산이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면밀한 예산 지출 계획은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홍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설계안이 공개된 가칭 제주 서부중학교. 제주시 2호와 외도동 지역 인구 증가로 공사비 298억 원이 투입되는 서부중은 2027년 3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제주시 오등봉 공원 인근에 2028년 3월에 개교할 오등봉 초등학교 등 향후 5년 동안 제주도 교육청이 신설할 학교와 기관은 5곳. 필요한 공사비 예산만 1,800억 원이 넘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지출 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육청 예산이 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고이숙 의원은 2026년까지 교육청 가용 예산이 3,100억 원가량 부족해질 것이란 재정성과연구원의 재정진단 보고서를 들어 재원 조달 계획을 따졌습니다. 지금 2025, 2026도 지금 3천억 정도가 마이너스 상황으로 추계되고 있는데 어떻게 조달하실 생각이십니까? 기금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본예산을 편에 쓰고요. 그리고 이제 내후년은 저희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방채 발행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 의원은 이미 교육청 기금 1,100억 원을 끌어와 쓰고 교육기관 설립 기금도 520억 원밖에 남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다음 달 본예산 심의까지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1,800억 더 불어나면 불어나지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고자 하는가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뚜렷하지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잇따른 조직 개편으로 교육청이 비대해지며 인건비 예산만 늘리고 있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60명 증원으로 인건비가 56억 원 늘어난 데 이어 올해 57억 원, 내후년에는 60억 원에 이른다며
인건비 부담 확대는 결국 학교 교육 부실로 이어질 것이란 겁니다. 중앙정부 이전 수입으로 제주도 교육 예산이 전부 들어온다 이겁니다. 인건비 다 까먹습니다. 경직성 경비로. 학교 교육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한편 신설된 정무 부교육감 직제와 관련해 최성유 행정부교육감은 올해 말까지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해 내년 초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자전거 다시 꺼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제주에는 섬 한 바퀴를 도는 환상 자전거길이 있어서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은 억지로 도로를 만들다 보니 재구시를 못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제보는 MBC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도로. 인도 한가운데 파란 실선이 그어져 인도가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차도 쪽에 자전거 표시가 그려진 자전거 도로입니다. 자전거가 파란 선을 지키며 지나보지만 이내 비틀거리며 파란 선을 넘습니다. 인도 위의 자전거 도로가 파란 선 하나로 분리돼 있어 사람과 자전거 모두 지나다니기 비좁은 상황입니다. 특히 가로수와 전봇대 때문에 자전거가 지날 수 있는 폭은 1m도 채 되지 않습니다. 가로수나 버스 정류장이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인도를 침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서로 오니까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부딪히면 또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인도 한가운데 그려진 자전거길 표시는 산방산 앞까지 군데군데 이어집니다. 버스 정류장을 통과하기도 하고 정류장 앞에서 표시가 끊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자전거들은 비좁은 자전거 도로 대신 차도를 달립니다. 인도 부분에서 다른 길을 갓길을 넓힌 게 아니고 그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반을 나누다 보니까 다니기가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선만 그어진 자전거 도로는 산방산에서 화순 삼거리까지 4km를 잇는 환상 자전거길 4구간. 도로 분리 없이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비분리 겸용 도로입니다. 국토부의 자전거 도로 설치 지침에 따르면 비분리 겸용 도로의 경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2m의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해 파란 선이 가운데가 아닌 차도 쪽으로 붙어야 합니다. 서귀포시는 선 표시가 잘못됐다며 현장 확인에 나섰고 심의 여부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 4.3 부분에서 반란군이라는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교과서 신간본 수정 보완 처리 결과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에서 4.3과 여순 사건의 진압 대상을 반란군으로 표기한 부분이 가담자로 수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청은 해당 출판사를 항의 방문하고 교과서 민원 바로 처리 센터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무연고 유해에 대해 제주 4.3 희생자와의 연관성 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지난 6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부터 무연고 유해 261구의 유전자 정보를 넘겨받아 서울대학교 법의학연구소에서 4.3 유족과 DNA 대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4.3 당시 수감자 가운데 70여 명이 광주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DNA 결과는 이르면 연말에 나올 전망입니다. 2019년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대한 정비 과정에서 261구의 무연고 유골이 발견됐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DNA 분석 결과 5.18 행방불명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별 전력 도매 가격 차등제가 내년 상반기에 도입 예정인 가운데 제주의 전력 도매 가격이 상승할 거란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가격제 기본 설계안에 따르면 제주와 수도권은 상승하고 비수도권은 하락할 전망입니다. 현재는 전국의 전력 도매 가격이 같지만 육지에서 전력 수요의 25%가량을 공급받는 제주는
지금보다 더 오를 것으로 보여 2026년 소비자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가 도입될 경우 동반 상승이 예상됩니다. 장철민 의원은 전력요금 차등제는 전 국민과 산업계가 영향을 받는 문제라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소통하고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도내 발달장애 아동에 대해 재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교육청은 네오플, 초록우산과 함께 오는 2027년까지 3년 동안 도내 만 18살 미만 발달장애 아동 40명에게 한 명당 300만 원의 발달 재활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도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추천한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심사 등을 거쳐 교육청이 최종 선정합니다. 올해 하우스 감귤값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하우스 온주 가락시장 도매 가격은 3kg에 22,4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하락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생산량이 15% 넘게 줄었지만 품질 저하와 대체 과일이 늘면서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수확을 앞둔 노지감귤 예측 도매 가격은 5kg짜리가 9,000원에서 11,000원으로 작년과 비슷하지만 품질 저하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마늘 쪽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벌마늘 피해 농가에 11억 원의 재해 재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서귀포시는 벌마늘 피해 정밀 조사를 벌여 707농가 429헥타르를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확정하고 오는 11일까지 11억 7천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피해 신고 면적은 마늘 주산지인 대정읍이 전체 면적의 87.1%로 가장 많았고 안덕면 12.6%, 예래동 0.3% 순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